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3-2단원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최다 빈출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보기에 한글 맞춤법 조항을 제시한 후 해당 조항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보기에 한글 맞춤법 조항 25항, 5항, 1항 이렇게 제시를 하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묻습니다. 가장 많이 제시되는 거는 아무래도 교과서 본문에 나온 제1항이겠죠.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표음주의를 따른 단어, 표의주의를 따른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본 이 6번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대로 적은 단어가 무엇인지, 어법에 맞도록 적은 단어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단어의 올바른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교과서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왠지, 그리고 안 돼 할 때 안, 어떻게, 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올바르게 쓰인 것은 또는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찾아 바르게 고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요.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제도 틀린 맞춤법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 문제들은 이따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우선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교과서 본문을 제시한 후 이 지문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는 비교적 덜 출제되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예시들이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첫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언어는 언중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일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 같은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게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음주의를 따른 것이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표의주의를 따른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표음주의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으로 쓰기에는 편하지만 뜻을 해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표의주의는 어법에 따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법으로 뜻을 파악하기는 쉽지만 발음과 동떨어진 표기가 많다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글 맞춤법 제1항을 제시하고 아까도 봤던 것처럼 소리대로 적대에 기역 표시를 하고 어법에 맞도록 함에 니은 표시를 하고 기역과 니은을 따르는 단어를 묻는 문제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어를 보고선 이 단어가 소리대로 적은 것인지, 즉 표음주의를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인지, 표의주의를 따른 것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이므로 소리대로 적을 수 있고 그렇게 적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예를 들어 바다, 나무, 하늘, 여름 등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것은 표기와 소리가 같은 말들이다. 바다, 나무, 하늘, 여름은
표기와 소리가 같아서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 원칙을 따른 단어들인 거죠. 또한 으뜸, 잔뜩, 살짝, 움찔, 몽땅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날 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것도 소리대로 적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우리 이 전 단원인 3-1단원 의문의 변동에서 된소리 되기를 배웠었죠. 이 단어들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이 아닌데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단어인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단어의 예를 고르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깍두기라는 틀린 선지가 자주 제시돼요. 깍두기는 깍두기, 쌍디귿으로 소리가 나지만 소리를, 즉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는 거죠. 이 부분은 한글 맞춤법 제5항을 제시하고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문제에서 묻고는 합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5항, 이 부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봐둬야겠죠. 이때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것은 두 모음 사이나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는 단어의 예로는 소쩍새, 어깨, 으뜸, 어떠하다 등이 있고 이 울림소리 받침 뒤에 된소리가 나는 예로는 산뜻하다, 잔뜩, 움찔, 몽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어들의 예도 꼭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그 말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달라진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꽃 뒤에 주격조사 이가 오면은 꽃이로 발음하는 거죠.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냥 연음돼서 발음이 돼요. 그런데 꽃 뒤에 도가 와요. 그러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꽃도로 발음이 되는 거죠. 즉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꽃이 발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소리대로 적을 때의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어휘적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험뿐 아니라 용언도 마찬가지다. 읽고, 읽지만, 읽는다에서처럼 어간 읽은 환경에 따라 일, 익, 잉 등으로 다르게 소리난다. 그러나 읽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어휘적 의미뿐 아니라 읽과 결합한 어미, 고, 지만, 는다의 문법적 의미도 분명해진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까닭은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적는 것을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고 한다. 이렇게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원리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리가 공존합니다.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모두를 따른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소리대로 적고 언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주의와 표음주의가 공존하는 경우 첫 번째는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를 표기할 때입니다. 들어가고, 드러났다 이 예에서 알 수 있죠. 앞 단어의 어간과 어미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이게 바로 들어가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들어가고는 들다 더하기 가다잖아요. 앞 단어, 즉 들다의 어간인 들이 본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반면 드러났다는 소리대로 적는 거죠. 두 단어는 앞 단어가 모두 들어로 소리나지만 들어가다는 들다 가다로 분석되는 반면에 드러나다는 들다 나다로 분석할 수 없다.
드러나다의 들어가 들다라는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드러나다를 소리대로 적는 이유, 드러나다를 들다 나다로 분석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특히 서술형으로도 출제돼요. 그 이유는 바로 앞단어가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거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히어, 즉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15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글 맞춤법 15항을 제시하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에 밑줄을 친 후, 이 부분이겠죠. 이 밑줄 친 내용에 해당되는 예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드러나다랑 비슷한 예로는 사라지다 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될 때 앞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 어간과 어미의 본 모양을 밝혀줬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의주의와 표음주의가 공존하는 경우는 전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을 적을 때입니다. 이때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소리대로 적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이 같은 경우에는 많다라는 어근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거죠. 소리는 마니로 나지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고 있어요. 반면에 마주 같은 경우에는 맛이라는 어근에 우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건데요. 우는 비교적으로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는 전미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맛우로 쓰지 않고 마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지붕, 바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나 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나 음이 결합한 단어는 어법에 맞게 적고, 반대로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는 단어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늙음악도 있어요. 음악이라는 전미사가 결합된 건데 이 음악이라는 전미사도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근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 원리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표의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표의주의는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잘 살린 원리이고,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원리이다. 이러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해 나가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한글 맞춤법에 맞는 언어 생활의 효과가 나오고 본문이 끝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틀리기 쉬운 맞춤법도 볼게요.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우선 자주 틀리는 맞춤법으로는 왠지와 그리고 왠지 또는 웬일도 있죠. 이 두 개 중에서는 앞에 게 맞는 거고 밑에 두 개 중에서는 뒤에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왠지는 왜인지의 준말이고 왜는 혼자 단독으로 쓸 수 없어서 항상 왠지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왠지는 까닭이나 원인을 물어볼 때 쓰는 왜에 인지가 결합한 것이죠. 따라서 왠지 이 뒤에 오는 얘는 틀린 표기예요. 이 왜는 혼자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며 어찌된 의외의 뜻을 나타내는 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왜는 지가 아니라 웬일이니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안도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죠.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안타는 아니하다의 준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개 중에서 올바른 표기가 헷갈릴 경우에는 안 자리에는 아니를 넣어보고 이 자리에는 아니하를 넣어보면 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하를 넣어보면은 아니하 가면 아니하되 라고 이상하게 되죠. 따라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아니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어떻게가 있어요.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의 개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부사어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 단독으로 쓰일 수 없겠죠. 따라서 내일 시험은 어떻게가 아니라 내일 시험은 어떻게 해와 같이 써야 합니다. 어떻게 자리에는 어떠하게를 넣어보면 되고 어떻게 자리에는 어떻게 해를 넣어보면 되겠죠. 어떻게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입니다. 이 어떠에 히읗 받침이 오는 것은 아예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틀린 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에 나오는 순댓국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는 사이시오, 즉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특히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순댓국은 앞서 살펴본 한글 맞춤법 1항 중에서 소리대로 적는 원칙이 적용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이 적용된 것일까요? 우선 순대국은 순대 더하기 국이잖아요. 순대와 국이 결합한 말을 소리대로 적으면은 순대국이 되겠죠? 된소리대기가 나타나죠? 근데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은 그냥 순대국이죠. 순대국. 근데 표기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순댓국으로 표기를 해요. 따라서 이 표기는 표음주의만 따른 것도 아니고 표의주의만 따른 것도 아니고 두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순댓국이라는 표기는 꾹으로 소리나는 국을 소리대로 적지 않고 본 모양을 밝혀 적었다는 점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적으려 노력한 것이고 하지만 시옷 받침을 넣어서 된 소리가 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소리대로 적으려 노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봐두셔야 돼요. 특히 이 지문을 제시하고 그렇다면 순댓국이란 표기는 소리대로 적은 것일까?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일까? 이 부분에 기억 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기억에 대한 답을 서술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순대 더하기 국을 소리대로 적은 것,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 맞춤법에 맞게 적은 것을 각각 쓰라는 문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표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표음주의를 따른 단어, 표의주의를 따른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죠. 우선 1번부터 볼게요. 바다는 표기대로 바다로 소리 나죠. 소리와 표기가 같은 말이니까 소리대로 적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적절하죠. 2번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도 소리와 표기가 같은 말로 소리대로 적는 원칙이 적용된 단어입니다. 그럼 3번 잔뜩을 볼게요. 잔뜩은 아까 전에 본문에서 봤던 이 니을,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었죠. 따라서 잔뜩은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므로 소리대로 적는 원칙, 기억이 적용된 거예요. 니은이라고 해서 틀렸죠. 4번도 볼게요.
꽃밭. 꽃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내기에 의해서 꽃밭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런데 소리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고 있죠. 따라서 어법에 맞도록 한 니은이 적용된 것입니다. 읽고도 마찬가지예요. 읽고로 소리가 나지만 어법에 맞도록 적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 적용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제시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입니다. 우선 제19항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우리 아까 전에 교과서 본문 보면서 나왔던 내용이죠. 많이 같은 경우가 기억에 해당하고 마주, 지붕, 늙음악 이런 경우가 니은에 해당했잖아요. 많이는 어간 만에 널리 쓰이는 전미사인 이가 결합해서 부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표기한 단어입니다. 마주는 어간 맞제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인 우가 결합해서 부사가 된 것으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표기한 단어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의 예로 적절합니다. 묶음 같은 경우에는 어간 묵에다가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죠. 묶음은 니은이 아니라 기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은 틀렸어요. 그리고 3번은 지붕은 집이라는 어근에 어간이라는 것도 아니네요. 지붕은 기역, 니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라는 어근에 웅이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단어고 그 다음 길이는 기역에 해당하죠. 길이라는 어간에 이가 결합해서 명사와 부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바가지는 지붕과 마찬가지로 바가지에서 박은 어간이 아니라 어근이죠. 따라서 바가지는 기역과 니은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는 넘다에서 온 어간, 넘에 우라는 전미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너무는 니은에 해당해요. 따라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도 풀어볼게요. 13번은 아까 풀었던 6번과 마찬가지로 제1항을 제시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6번과는 다르게 파생어와 합성어가 나오네요. 파생어와 합성어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전 단원에서도 단모음 체계표 같은 거는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단모음 체계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했죠. 따라서 이 단원에서도 교과서에 파생어와 합성어의 개념은 다루지 않았지만 파생어와 합성어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죠. 접사는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 뒤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접두사라고 하고 뒤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미사라고 하죠. 반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어근은 앞서 나왔던 어간이랑은 다른 거죠. 어근은 단어를 분석해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가는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에 활용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꼭 구분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13번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소는 말과 소가 결합한 단어예요. 말과 소 모두 어근에 해당하죠. 따라서 말소는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과 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했네요. 이 리을 탈락 현상, 음운 변동 현상을 표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말소는 니은에 해당합니다. 소리대로 적고 합성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2번 바가지는 박에다가 아지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거죠. 따라서 파생어에 해당해요. 그런데 박아지로 적지 않고 박아지로 적었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은 예입니다.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돌아가다. 돌아가다는 돌다 더하기 가다가 결합한 거죠. 돌다 가다 둘 다 어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니은 아니면 리을이겠죠. 그런데 돌아가다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본 모양을 분명히 밝혀서 표기했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은 즉 비만 충족한 경우로 리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졸음. 졸음은 졸다라는 어근에 전미사 음이 결합한 거죠. 따라서 파생어에 해당해요. 졸음도 마찬가지로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기 때문에 디귿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밥알은 밥과 알 둘 다 어근에 해당하죠. 따라서 합성어예요. 그리고 발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도록 밥알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어이면서 비를 충족한 리을에 해당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마소는 니은에 해당하고 바가지는 기역, 돌아가다는 리을, 졸음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 한글 맞춤법 조항이 제시되지 않고 적절한 맞춤법을 고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을 풀어볼게요. 다음 중 부사를 표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이는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이 깨끗은 전미사 하다가 붙는 어근인데 전미사 이 또한 하다처럼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기 때문에 본 모양을 밝혀 이렇게 표기를 하죠. 소리대로가 아니라. 그 다음 2번. 상엽이는 틀몇이 선물을 건네주었다. 틀몇이라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슬몇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슬몇이가 아니라 슬며시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 3번. 현우는 눈을 지긋이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지긋은 깨끗처럼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지긋이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지긋이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게 또는 참을성 있게 끈지게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그시는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번에서는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다음 4번. 원우가 오면 이상하게도 반드이 비가 왔다. 반드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또는 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게를 의미하는 반드이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꼭을 의미하는 반드시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정답인 5번을 볼게요. 정빈이에게 그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일찍은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해당하죠. 그런데 일찍이라는 부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 모양을 밝혀서 일찍이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표기가 맞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왜 맞는지, 왜 틀린지까지도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특히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고1 국어 창비 3-2단원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